안녕하세요. 파인만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 어린 아동들에게 일반 아동을 비롯해서 장애 아동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개념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학습할 것인가, 중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치료사분들도 너무나 모르고 있고요. 또 안타까운 거는 부모님들도 사실 집에서 숫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이들이 읽고 따라 쓰면 당연히 수개념은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자폐아동 중에서도 이렇게 숫자를 빨리 깨우쳐서 막 숫자를 읽고 100까지 쓸 수 있고 200까지 읽을 수 있고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수학 과목이라는 영역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알고 있는 숫자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자고 했을 때에 이 아이들이 제대로 수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학교에 있는 도움반 선생님들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 아이들에게 사실상 교과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수개념을 가르치는데 시간과 장소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하듯이 학교 입학 전에 최소한 아이들이 1부터 10까지의 그런 수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좀 사용해 보면서 이 수개념을 좀 정확하게 깨우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단순히 워크북이나 아니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사과가 몇 개냐 이런 것들을 그냥 교과서에서 이렇게 일일이 세어보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배웠다면 지금의 수준에서는 아이들에게 정말 다양한 사물들을 가지고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든지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앞으로 알아야 될 그런 사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같이 배우는 과정 속에서 개수를 세어본다든지 이렇게 좀 더 실제 경험으로 다가오는 중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숫자만 계속 쓰게 한다라는 것은 결코 아이에게 수학에 대한 흥미와 내가 알고 있는 이 숫자가 과연 실생활에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를 연결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 5세, 6세, 7세 때 어머님들이 욕심을 내서 학습지를 시키고 뭔가 이렇게 막 덧셈을 시키니까 아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 아이들은 그냥 숫자만 외워서 답을 하는 거지 그냥 단순한 이레자리 덧셈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구멍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이들은 점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제가 이런 부분을 참 많이 제 센터에 오시는 부모님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수개념이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한테 많은 시간을 저는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교구를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만든 파인만 다스에 있는 AAI라고 하는 이러한 교구죠. 센터에 오신 부모님들은 보셔서 알겠지만 가장 심플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자신이 수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AAI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반 아동이나 장애 아동이나 살아가면서 너무나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를 아는 걸 떠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거를 하려면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1부터 10까지 수개념을 확실하게 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설마 모를까 이 정도는 알겠지 숫자를 아는데 이걸 모를까 했을 때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치료센터에서 인지치료사나 학습치료사들이
여러 가지 학습지나 뭐 문제집이나 뭐 연산 문제집을 가지고 열심히 덧셈 뺄셈 뭐 이런 것들을 시키고 있지만 과연 그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한 1학년만 지나도 벌써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너무나 쓸데없고 의미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단적인 예가 아이들이 문장 자체를 읽고 이 안에 숫자가 있는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 숫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뭔가 기존에 하고 있는 인지치료라든지 학습치료 또한 집에서 부모님이 수개념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들은 개념을 가르치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그냥 빨리 연산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연산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즉 빨리 계산을 하는 기술을 가르친다라고 보셔야지 수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도 우리나라 장애아동들이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거, 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우수한 능력들이 너무나 낮은 수준의 연산이나 이런 것들에 아이들이 지쳐가면서 사실 수를 가지고 상상하고 그 수를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이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어린 장애아동들이 지금 때를 놓치고 있다, 결정적 시기를 놓치고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어딘가를 찾아가도 또 거기는 또 예전과 똑같은 학습지를 들이밀 거고 또 그리고 또 연산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할 거고요. 연산을 하는 아이가 실제로 학교 시험은 제대로 문장을 읽고 무슨 문제인지 왜 그것을 그렇게 숫자를 더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른다라는 게 또 하나의 또 벽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이 인지치료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숫자를 뭐 100가지 뭐 애운다 뭐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숫자가 커가는 어떤 규칙성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이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어야지만이 점점 더 어려운 단계의 수학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장애아동이기에 내가 그 정도 수학은 가르칠 수 있다라고 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장애아동의 어떤 수학적인 능력은 반드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그 기능을 수학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이 아무리 수학을 잘하고 이거와는 이 아이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집에서 내가 가르쳤다고 하지만 이 아이가 더 이상 높은 수준으로 사고를 끌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버님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학습 영역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많은 의미를 주고 아이에게 필요한 이런 수학적인 능력들, 문제 해결 능력들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서 답을 찾는 식의 그런 학습을 어렸을 때 배운다면 이거는 결코 아이의 어떤 미래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제대로 수개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어머님 욕심에 내가 수개념만큼 가르칠 수 있다 해서 가르쳐서 아이한테 단순히 수학은 연산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많은 어머님들이 수학을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만 되더라도 일반 아동 어머님들도 초등학교 수학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문제의 어떤 형태도 많이 달라졌고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머님들이 욕심내서 하루에 몇 장씩 시키고 하는 그런 게 과연 아이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머님 욕심에는 학습지를 시켜서 그거를 연산을 몇 개씩, 몇 장씩 해내는 게 뭐 1년으로 따지면 뭐 몇천 장이 되니까 잘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그 연산을 몇 분 더 빨리 푼다라는 걸로 과연 이 아이의 수학적인 능력이 높아질 거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연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을 그렇게 몇천 장을 해가면서 아이가 해서 과연 실제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학교 시험에서도 시간 안에 제대로 풀 수 있느냐는 거죠.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은 결국 그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찾아내는 사고력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이든 일반 아동이든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빨리 덧셈을 가르치게 하고 그 수를 가지고 자꾸 답을 찾아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아이가 숫자를 가지고 노는 재미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 개념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제대로 하시는 게 향후에 어떤 그런 모든 학습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장애아동일수록 1부터 10까지의 수 개념을 좀 자연스럽게 아이가 즐기면서 해도 충분히 높은 수의 덧셈과 뺄셈 이런 것들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 즉 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놀 수 있는 마치 장난감처럼 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사실상 어렸을 때 필요한 부분이지 이거를 빨리 덧셈을 해가지고 답이 나온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아이가 그냥 반사적으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은 별로 현재로서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는 뭐 치료사들도 있겠지만 과연 내가 가르치는 이 방법이 정말로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 향상과 연결돼서 아이가 머릿속에서 어떤 개수를 떠올리고 그에 맞는 숫자를 떠올려서 그 덧셈이 이루어지고 뺄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거는 장애아동을 위한 올바른 치료 방법은 아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물론 뭐 어떻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았냐 하지만 정말 그 수를 덧셈을 해서 그거를 나오게 하는 게 과연 그 치료의 목적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물론 그런 것들을 잘해주니까 물론 소문나는 치료사도 있겠지만 결코 그거는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을 오히려 다운시키는 거지 높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아이들한테 낭비하게 하는 것은 치료사로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연산과 함께 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되는지를 같이 접목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 시대가 바뀌었다면 교육도 바뀌고 치료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재라고 하는 방법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점을 좀 저는 부모님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을 하고 아이하고 이 치료에 대해서 오래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